안녕하십니까. 원가정인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화통화한 내용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 11살짜리 광석이 사건인데 광석이 엄마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 힘드신데 지금 마음은 어떠신지? 지금은 강석이가 너무 보고 싶고요. 네. 강석이가 빨리 저희 부부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간단하게는 우리 자막으로는 설명은 됐지만, 네, 우리 광석이가 처음에 이렇게 분리될 때 그 사건이 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살던 집이 평택에 살고 있었나요? 네, 평택에 살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사정이 있어서 집을 뺀 상황인가요? 네. 집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강석이하고 저하고 음. 여행도 할 겸, 음, 여행도 하면서 방도 구할 겸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네, 홈스쿨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강석이가 아이들한테 좀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엄마 공부 엄마랑 같이 집에서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편해서. 몇 살 때부터, 몇 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강석이는 그때 입학하고요. 코로나여가지고 그때부터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그렇게 된 건가요? 입학하고, 네. 입학하고 그 학교에서는 코로나 끝나도 이런 상황을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놀림 많이 당하고 그런 거 학교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학교에서도 제가 강석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강석이가 학교 공부를 엄마하고 잘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강석이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교육도 방식도 강석이한테 맞게 해주려고요. 강석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것도 이해가 됐고 네.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동의해 준 거죠. 근데 그리고 학교 학년 끝날 때마다 홈스쿨링 할 경우는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나요? 학교 측에다가?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있고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광석이는 검정고시를 계속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정고시를 가서 입학을 하려고 준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은. 그래요. 일단 그 문제는 뭐 홈스쿨링에 대한 거는 학교랑 충분히 협의가 됐고 네. 이해가 된 상황이니까 홈스쿨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광석이가 집에서만 홈스쿨링 하다 보니까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나 봐요. 네, 강석이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2년 동안 홈스쿨링하면서 엄마 좀 답답하다. 우리 이사 가는 김에 좀 더 바다도 보고 싶고 기차도 타고 싶고 그래서 엄마 우리 이사 가는 집 알아보면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홈스쿨링 안 하는 주말에요. 네. 학교 안 하는 주말을 정해가지고 강석이랑 같이 나왔어요. 집을. 처음에 평택에서 나왔다가 네. 그 여행으로 가기로 해서 어디로 들려서 간 거예요? 바닷가가 있는 보령시로 가고 그 다음에 첫날 네. 보령시로 가고 네, 청주도 가고 청주도 가고 아, 또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쪽 근처에서요. 우연히 거기를 장성읍에 가게 됐거든요. 장성군으로 네. 가고 그 장성에 갔을 때 장성에도 여행 삼아 간 거죠? 네. 장성이 그 바닷가인가요? 거기가 바닷가는 아니고 아니죠. 네. 예. 장성에 가갖고 일단 장성까지 들어갔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경찰서를 가게 됐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가게 됐는데요. 제가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핸드폰 어떻게 분실이 됐어요? 제가 좀 잊어버려가지고. 언제 잊어먹었어요? 제가 핸드폰 처음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음. 좀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고쳤는데요. 또 고장나서
아, 핸드폰이 네. 없어진 게 아니라 고장이 난 네, 거예요? 처음에는 고장이 났고요. 고장이 났고 네, 그러다가 수리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상태로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연락이 제가 늦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자를 사고 평택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밤이어가지고 기차도 끊기고 해서 다음날 돌아가려고 지인한테 여권비를 빌려가지고요. 지인한테 여권비를 빌려서 다음날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간비? 네, 여간비? 네. 그래서 공중전화 찾다가요. 공중전화를 못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간 곳에 목사님께서요. 교회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공중전화 좀 빌렸었다고 하니까 전화를 해보래요. 근데 지인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교회 앞에 있는 큰 경찰서로 같이 가주셨거든요. 근데 그 네. 경찰서에서요. 지구대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하셔서 권유를 받아서 거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은 당연히 경찰서에서는 도와줄 줄 알고 네, 경찰서 갔더니 안 돼서 파출소까지도 안내해 주셨어요? 네. 거기 그 큰 경찰서에서요. 지구대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대까지 처음 보는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지구대 가면 도움을 줄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지구대 갔는데 네. 근데 지구대를 들어가니까 경찰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음. 아이가 늦어지고 밤에 아이를 밤에 밖에서 재울 수 없으니까 하룻밤 역비만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정을 듣고 네. 그래서 근데 강석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학년 몇 반 어디 학교 다니니 하면서 그래서 밥은 먹었냐고 해서 밥은 먹었고 피자 사들고 있었거든요. 아니 밥을 먹이려고 피자를 사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고 그냥 하룻밤만 도와달라고 하길래 자기네가 그냥 도와줄 수는 없고요. 구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관 같은데 하루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런 도중에 그 사람이 그 아동보호 여성 그 경찰서에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오고 있었던 중인가 봐요. 네. 그래서 여관을 잡아주겠다고 해서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그 여성 경찰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여성 경찰이에요? 여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여자 공무원이에요. 여자 경찰이 왔다고요? 네, 공무원이 아니고요. 아, 여성계 경찰이? 네, 경찰이 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해보라고 해서 이거 다 얘기하고 했더니 홈스쿨은 하긴 해봐야 된대요. 자기들이 홈스쿨링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는지 자기가 그거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건 다 마친 일이다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확인을 해보고 보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보라고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늦은 시간이죠? 네, 늦은 그때 시간이어가지고 몇 시 정도 됐어요? 그때가 좀 11시 정도 넘었어요. 밤 늦으니까 그거 확인이 안 10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건 확인을 걸릴 수도 있다.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여관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여관이요. 여관이 너무 좀 지저분하고요. 애한테 합당하지 않은 여관이더라고요. 그 냄새가 너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이 창문을 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그냥 참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아동학대 방임죄라고 하면서 그런 여관을 잡아주시면서 아이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런 방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피자를 거기서 먹이고 그 여자 경찰이 도망가면 불리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시면 더 일이 커진다 하면서 자기는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대요. 연락을 받으면 가시지 않고 그 앞에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떳떳하면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면 내일 하기만 하고 보내주겠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믿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경찰이 내일 아침 9시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한 12시 정도 지나가지고 1시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애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네, 오셔가지고 애는 경찰서에서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저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하룻밤 자고 딱 갔는데 어디서 하룻밤 잤어요? 경찰서 안에서. 경찰서니까 네. 여관 잡아준 거는 거기서 안 자고. 그 여경찰이 다시 오셔가지고요. 아이는 경찰서에 데려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하룻밤을 쉬는 아니요, 그 안에 숙소가 네, 있었어. 숙소가 있었나 봐요. 거기 여경찰 그 숙소가. 그래서 그 숙소에서 하룻밤 잤어요? 네,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음, 아침 되자마자 학교에 전화해서 하긴 했는데 음. 이제는 뭐를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주소가 없다 해가지고 애를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사를 가는데 금방 방을 구할 거다. 그럼 지인한테 맡겨놓고 방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버지가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와서 데려가면 데려가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당장 제주도에 오기 힘들잖아요. 음,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좀 달라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박량희 공무원이 그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박양이. 네, 박양희 분이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아이하고 얘기 좀 해보겠다 해서 강석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석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가기 싫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자기는 힘들지 않다. 자기는 엄마랑 있는 게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석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관에 있어도 엄마랑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 여관에 방 잡아주신 곳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좀 지저분한 곳에 엄마랑 있으니까 괜찮대요. 광석이가?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강석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는데 그 공무원께서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하면서 이유도 설명도 아이한테 하지 않고요. 아이한테 무조건 가야 돼 하니까 아이가 겁을 먹은 거예요. 불안해진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엄마 나 진짜 가기 싫어 했어요. 근데 아이 말을 의사는 들어주지 않고요. 그래요. 네.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최초로 분리되는 과정을 제가 지난번까지 못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이 일단 홈스쿨링도 학교랑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었고 또 아이가 학대받은 거가 아니고 엄마한테 잘 양육을 받고 오히려 여행을 보내달라고 해서 여행을 같이 가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거보다 몇 년 전에 누가 또 잘못 오인 신고가 된 것 때문에 방위막대로 신고가 돼서 사례 관리를 받다가 종결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랑 이제 겹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거 한 번 예전에 신고된 사안이니까 이 사람은 방임이다 해갖고 일시보호를 한다고 해놓고 아예 그냥 강제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법원 결정 없이. 자, 그러면 처음에 네. 이 사건 이전에 방임으로 신고가 된 사건 어떻게 신고가 됐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줘 볼래요? 벽지가 그때는 우산에 살았을 때였어요. 아, 우산에. 네, 그래서 벽지가 막 더러워 좀 위에서 물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곰팡이가 조금 생겨가지고 그거를 벽지도 막 더러워지고 해서 제가 주인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벽지 할 날짜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갈린 분이 와가지고요.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벽지를 하고 이사를 갈 거니까 이렇게 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갈린 분이요.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래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그 갈린이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다음날요 벽지 할 때 경찰분이 처음에 오셨어요. 네, 자기가 신고를 받았는데 아이가 좀 검어요. 검은데 검어서 멍이 보이지 않으니까 멍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어떤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차에 갑자기 공무원들이랑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왜 홈스쿨링 안 보느냐.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죠. 학교로 왜 안 보내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학교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간을 주겠대요. 그래서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이사를 하고 자기들하고한테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 시간을 줘서 이렇게 아이를 분리하지 않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대호초등학교에 가서 알아보려고요. 오산에 가서 알아보려는데 그때 방학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못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좋은 환경에 가기 위해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고향 강원도에 있는 속초에 방 2개짜리에 좀 큰 집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정확히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20. 2년 전? 한 2년 전? 네, 3년 한 전? 2년 전. 2년 전에 3년 갔고, 전에, 네. 그 사건은 그래도 잘 해결이 돼서 종결이 된 거예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요. 저 홈스쿨링 하는 것 때문에 1년 동안요. 보호관찰소에 가고요. 제 성적표, 엄마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성적표인지 아닌지도 다 떼어가지고 되게 고생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다 확인하고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이 왔어요. 그 기소유예라고요. 그래서 기소유예. 예. 그래서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 다니면서 동시에 아동보호관이 강릉 아동보호관 기관에서요. 네. 아예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종결이 된 게 언제쯤 최종 종결이 됐죠? 2년 됐어요. 종결된 네. 게 2년? 네. 종결된 후에 2년 후에 이번에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남 여기가 장성? 네. 장성 경찰서에서는 또 장성 군청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어쨌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 일어났다고 봐서 지금 상황이 큰 문제가 아닌데 옛날 거랑 같이 겹쳐서 병합을 해갖고 이게 아동학대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일방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공무원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무조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벌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심각하다고 보고, 누구든지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시 한번 대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